안녕하세요. 삼탈모 모모코즈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탈모 토크쇼 2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 마찬가지로 볼빅의 심동섭 이사님과 그리고 우리 트리콜로지스트 한송이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볼빅 탈모 전문 브랜드 연구소장인 심동섭입니다. 저 하면 되나요? 네. 아니 2회차 정도 됐으면 이제 시원시원하게 하실 때도 됐잖아요. 네. 저 소개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묶어서. 집중하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1회 때 이어서 두 번째 촬영 진행하는 한송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궁금증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유산 말씀이 많이 드셨네요. 네.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즉석에서. 의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는 질문 한 가지 하셨죠. 네. 어떻게 좀 몇 가지 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좀 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인사말은 이쯤에서 하고 또 과감한 질문 좀 예. 많이 준비했어요.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탈모 샴푸로 사용하지 않고 이 물로만 씻으면은 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좀 씻겨 나가지 않는 노폐물들이 두피에 남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노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사실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의외였는데요. 근데 의외로 주변에 보니까 노프를 하시거나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10년째 노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예.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지인이었던 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이 경우도 한번 탈모 카페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노프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 노프를 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노프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두피 트러블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노프를 하면 좋다고 하니까 시도를 했던 분인데 오히려 굉장히 두피가 안 좋아지셨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게 노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꿋꿋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피 상태가 정말 굉장히 심한 지루성 피부염 수준? 그 정도까지 가셨는데 결국에는 샴푸를 적절하게 하시면서 해결이 됐죠. 그래서 노프 쪽을 좀 찾아보니까 처음에 약간 시작이 됐던 게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중에 이제 노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게 기원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노프라는 게 도대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노프가 있으면은 그럼 세수도 하지 않고 그럼 더 건강하겠네 이런 생각도 해야 될 텐데 얼굴에 대해서는 노세정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세정을 안 하고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상하게 왜 두피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올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회사들이 샴푸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좀 과하게 이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강한 계면활성제 쓰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 화학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 굉장히 겁을 먹잖아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겁을 먹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만들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샴푸를 매일매일 하는 그런 문화가 된 거는 한 70년대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3, 4일 만에 머리 감은 것 같았고요. 조금 나이가 들면서 2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 한 번 감는 게 거의 규칙이잖아요. 하루에 2번 감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약간 좀 생각이 나요.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이게 머리가 뒤에가 막 뜨거나 까치집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심하지 않으면 그냥 학교 가는 그랬죠. 그런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부모님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도 괜찮은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소비를 시켜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더 자주 사용하게 분위기를 몰아가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나라 대부분 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시는, 뭐 귀찮으면 두 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자주 하시는 분은 하루에 두 번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피에 자극이 생기거나 뭐 두피 트러블이 생기고 뭐 비듬 가려움, 뭐 염증 이런 게 이제 질성표면 관련되는 게 생기기도 하고 좀 탈모가 좀 더 촉진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이 노프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프를 하게 되면은 위험 요소가 많죠. 지금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뭐 예를 들면 병영균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만약에 접촉이 됐을 때 이걸 씻어내지 않으면 바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샴푸는 하는 게 맞고 대신 너무 자주 하는 습관이 안 좋다는 것만 명심하면 되는 거죠. 뭐 하루에 두 번이나 뭐 이런. 네, 그런 거는 그닥 좋지는 않고요. 물론 내 두피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고 또 내가 사용하는 샴푸가 굉장히 마일드하고 저자극인 샴푸라면 뭐 하루에 두 번 사용해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하루에 한 번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해도 무방합니다. 예.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횟수나 이런 걸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노프로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말씀하셨던 70년대 그때는 사실 뭐 대기오염이 또 그렇게 심각하지 네네네. 않았었고 또 요즘에는 그때와 다르게 스타일링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셨던 그 시절 때는 별로 그런 걸 사용하지 그렇죠.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반드시 샴푸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타일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는 꼭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뭐 일상적인 경우라면 저녁에 한 번 정도 샴푸를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한 계면활성제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좀 마일드한 걸 사용해 주시면 충분히 괜찮고 또 그 두피가 민감하다고 느끼신다면 샴푸가 두피에 접촉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빨리 감고 정확히 또 씻어내시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노프는 정답이 아니다. 네, 좀 너무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 오염 물질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계속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하나가 노프를 진행을 한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두피 염증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겨서 노프를 진행을 한 거였는데요. 그분은 두피가 오히려 안 좋아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흔한 케이스네요. 노프의 흔한 케이스. 왜냐하면 이제 두피에 있는 피지랑 노폐물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로서는 씻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피가 좀 약간 유분이 많다거나 좀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샴푸를 꼭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연히도 굉장히 자극적인 샴푸를 사용하셨어요. 네. 근데 그 샴푸로 인해서 두피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어요.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노프 얘기를 듣고 한번 안 해볼까 하고 안 했어요. 좋아질 당연히 수도 좋아지죠. 그거는 그 샴푸가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샴푸를 안 쓰면 되는 거였지 모든 샴푸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경험 속에서 나는 샴푸를 안 썼더니 오히려 트러블이 났어.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되는 거죠. 그 특수한 상황을 되게 잘 모르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계면활성제의 잘못된 그 소문. 네. 그거 좀 비슷한 비슷할 수 있는 케이스가. 겁니다. 이렇게 몇몇 경험담들이 회자가 되면서 그게 일반화되는 거죠.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 못한 상태에서. 네. 근데 반면에 특히 모발이 건조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도 안 감는 사람도 일주일 안 네, 감는 네, 사람 맞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노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 그게 뭐 일주일 정도라는 시간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피지는 나오기 마련이고 노폐물은 아무리 쌓이기 건조해도? 마련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뭐 2주일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노프라는 거는 정말 365일 한 번도 샴푸나 이런 세정제를 전혀 쓰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너무 걱정점이고. 근데 지금 말씀 나누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저는 이제 그렇게는 합니다. 저는 거꾸로 그 몸은 세정제를 좀 자주 안 사용하는 편인데요. 뭐 잘 안 씻으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물 샤워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사실 피부 트러블 이런 거 거의 없었는데 언젠가 겨울에 이렇게 이쪽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네. 건조해지면서 뭐가 좀 나는 느낌?
그런 식으로 트러블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저는 말씀하신 걸 제가 열심히 안 씻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너무 씻어서 아닐까? 너무 씻어서. 네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육조 목욕하고 샤워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매일같이 물 맛을 봐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참는 게 돼서 물 샤워나 육조 하면서 그 세정제 종류 쓰던 거를 한번 안 해봤어요. 줄여봤는데 그거만으로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건 분명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결국은 잘 안 씻으신다는 얘기네요.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요. 목욕을 하고 좀 빵 터지셨어요. 아니. 필요한 부위만 골라서 이제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은 그렇게 좀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좋아요. 네. 뭐 그 이후로는 이런데 트러블 같은 게 전혀 없고. 네. 좀 얘기가 3000%로 빠지기는 약간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죠. 미국 때 안 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 좀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뭐 그런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 되면 미국인을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탕을 가고 때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왕창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실험을 해보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 문화가 때밀이 문화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정말 하고 그리고 가끔 너무 부모님이 너무 같은 자리에 해가지고 막 뻘겋게 이렇게 막 상처가 같은 자리 계속 숨을 보이죠. 기억나시죠? 네네. 그런 경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많이 때밀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닥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목욕탕에서 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막 이렇게 전신에 무슨 피부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때밀이를 심하게 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어막이 저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심하게 하면 각질층을 많이 없애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뭔가 병원균 이런 데 접촉이 됐을 때는 확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도 뭐 1년 넘게 예를 들면 계속 그 때밀이 목욕을 안 해봤는데요. 그냥 세정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매일 하지도 않습니다. 세정제를. 목욕은 매일, 그러니까 샤워는 매일 하지만 세정제는 또 적절하게 사용하고 1년을 버텨봐도 특별히 더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각질층은 알아서 탈락합니다. 우리가 그 떼수건으로 하게 되면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각질층이 탈락할 애들인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때가 나오면서 굉장히 피부는 뽀얗죠. 왜냐하면 각질층 없애버렸으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느끼는 건데 사실 건강에는 그닥 좋은 습관은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들, 서양인들 때밀이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피부 가지고 있고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우리 옛날에 일종의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떼비누. 떼비누 아시죠? 네네네. 많이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별로 안 사용해봤어요. 별로? 그럼 사용해 보셨다는 얘기. 때비누 하면은 쓰면은 때가 아주 짝짝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마 예.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스크럽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스크럽제 같은 경우도 이제 때가 더 잘 밀린다는 스크럽제 있잖아요. 많은 경우는 스크럽제 자체에 그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때랑 적절하게 뭉쳐주면서 더 많이 밀린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럼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원료가 있다. 네네 있습니다. 속았던 거네요. 그러네요. 속으셨던 그리고 거구나. 사실은 또 스크럽제가 진짜로 그렇게 때를 많이 밀게 하는 경우면은 그닥 피부에 좋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때비누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그만 사용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노프로 시작했다가 네. 때까지 갔는데요. 어찌됐든 이 노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네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 노프를 생각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모발이 빠지는 양을 확인해서 이 탈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탈모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뭐 다른 자가 진단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병원에서도 예전에는 좀 활용하던 방법이 있는데 모발을 보통 한 그 풀링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잡아당기는 아주 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서 모발을 한 20가닥 정도 이렇게 해서 적당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이 예를 들면은 뭐 한 두 개, 뭐 세 개, 뭐 네 개, 이 정도 괜찮은데 뭐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이제 탈모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탈모라 그러니까 많이 빠지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탈모는 휴지기 탈모입니다. 아, 휴지기 탈모. 예, 휴지기 탈모는 실제로 탈모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평소에는 보통 모발이 그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모발이 한 뭐 85%에서 9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발이 보통 한 10%에서 15% 된다고 합니다. 아, 우리 전체 모발의 네, 모발 15%는 중에서. 이미 빠지려고 하고 예, 있다. 빠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10에서 15%. 그러니까 잡아당겼을 때 10개 중에 한두 개는 빠지는 게 정상인 거죠. 정상이다.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잡아당겼는데 3, 4개가 빠진다. 10개를 잡아당겼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휴지기 탈모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휴지기 탈모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휴지기 탈모라는 거는 뭐 다이어트든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 문제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거는 이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유전성 탈모 혹은 뭐 대머리 이렇게 되는 과정.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마가 넓어지면서 이제 보이는 그런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갑자기 탈모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플링 테스트를 해도 애매모호합니다. 확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테스트요? 풀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방금 잡아당긴다 말씀하신? 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잡아당기는 테스트로 하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시행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발량이 늘어나서 탈모다라고 하는 거는 그 휴지기 탈모에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실은 작아진다는 쉽진 않지만 결국엔 모발이 가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이게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발이 굵었던 모발이 그 다음에는 얇아져서 점점 솜털이 돼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굵은 모발이 이제 막 무성하게 있을 때는 속이 꽉 차 보였는데 점점 이제 들여다 보이는 거죠 속이 이런 과정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는 사실 스스로가 아는 경우는 쉽진 않고요. 아, 쉽지 않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거울을 보는데 어쨌든 내 이마선이 점점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보이죠? 네네. 네. 그래서 탈모를 자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는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친구들이 얘기해 주죠. 미용실에서도. 예, 미용실에서도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미용실 가서 많이 알게 됩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은 전에는 이게 파마 같은 거 하고 나면 이게 스타일링이 좀 오래 갔는데 지금은 금방 풀어져요. 예를 들면 모발이 가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모발 개수도 좀 줄어들지만 모발이 가늘어졌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미용실에 가면은 모발이 좀 안 좋다 뭐 속이 들여다보인다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자각하게 되는 거고 딱 어떤 정해진 진단법은 자가 진단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네네. 그렇군요. 우리 그 트리콜로지스트께서 네. 탈모를 딱 진단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트리콜로지스트도 탈모가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 좀 약간 장기간을 보고 진행을 하는 건데 매달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 매달. 상태를 찍어서 만약에 네. 처음 찍은 것과 지금 찍은 거의 상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만약에 좀 두피가 좀 잘 보인다 그러면 탈모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아, 그거 얼마 귀찮아요. 귀찮아 죽겠네.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또 딱 좀 없어요. 딱. 아, 이게 탈모다 아니다 딱 알 수 있는 뭐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뽑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뽑은 거 네, 그거 좀 싫다고. 그렇나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뽑는 건데. 아, 우리 예전에 제가 어떤 원장님께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두 가닥만 뽑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네네 그렇죠. 예, 앞머리 쪽하고 네 뒷머리. 네. 뒷머리인데 뒷머리 이제 후두 밑에 여기 목에 가까운 부분. 네. 여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요걸 하나 뽑아서 모발의 굵기를 네. 한번 봐라. 근데 이제 개인이 그걸 뭐 저희가 확대경 같은 게 없으니까 네. 병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해줍니다.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이쪽 모발하고 이쪽 모발의 굵기를 비교해서 네. 보통 이제 굉장히 배율이 높은 네. 고배율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네.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탈모가 진행되면 이제 위쪽 위주로 진행이 되고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않을까요? 뭐 스마트폰도 이 두피 현미경 역할을 해주는 렌즈들을 네. 팔아요. 네. 그러면 뽑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냥 직접 보고.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고, 그다음에 뒤에 여기다가 하고. 대서 네네. 이 사진을 비교를 찍어서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네. 이게 내가 좀 앞머리 쪽이 가늘구나. 그러면은 삼탈모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네. 네, 어찌됐든 뭐 탈모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좀 습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이 변하는 걸 관찰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어떤 육안으로 확인되는 정도 말고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정도 감은 오게 돼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근데 아주 초기 상태인데 탈모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런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정밀 테스트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초기 때는 별 관심 없어요. 그렇죠. 또 문제는. 그리고 이게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겪었어요. 뭐냐면 탈모가 막 진행되기 전에 두피가 굉장히 간지러운 그런 예.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네. 경우들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간지러운 네. 거예요, 두피가. 되게 심각하게. 맞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이유가 질문인데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저도 있어요? 그 부분 그 회원분들께서 글 올리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 가끔 많이 하시거든요. 네. 가렵다, 뭐 땡긴다. 그 다음에 또 두피열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두피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한의원도 많이 가시는데 네. 열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 뭐 좀 뭔가 좀 그닥 의학적이지 않은 얘기 같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한 몇 년 정도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의학 논문들을 좀 서치하다가 우연히 한 논문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탈모가 시작될 때 초반에 보면은 그 모낭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고름 생기듯이 염증이 팍 생긴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세하죠. 보면은 미세한 염증 반응들이 여기 이제 분포라는 거죠. 사실 모발이 빠지게 되는 과정 자체가 염증 반응을 매개로 하는데 그 탈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중기, 말기 이럴 때는 괜찮은데 초반에 그렇게 염증 반응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미세한 염증 반응들이 막 이 두피에 분포해 있는 거고요. 염증 반응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겠지만 열이 나죠. 피가 막 몰리고 네. 열이 나고 가렵기도 하고 네. 심하면 약간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탈모가 정말 딱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두피에서 열감이나 가려움이나 이런 증상들을 막 느끼게 된다면 뭔가 이제 탈모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그런 전초전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면은 정말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단순히 이게 염증 반응을 매개로 해서 생기는 그 부산물로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체질의 열을 줄여주는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탈모를 시작하는 예. 그 스위치가 켜졌다는 증거다. 네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치료할 걸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때는 네. 진짜 20대 때는 별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또 그 당시에 또 스타일링 제품을 많이 쓰는 네네.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링 제품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할 이런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할 네. 수도 있고 꼭 이게 자기 전에 상당히 많이 간지러웠거든요. 예. 근데 저와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이제 탈모의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하는 네, 그런 신호 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네네,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병원 가야 되겠네요. 예, 그 시점에서 병원 가지게 된다면 네. 굉장히 그 증상을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탈모라는 게 어차피 그런 신호가 와도 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각을 하고 예방 치료를 한다면 계속 수북한 모발을 맞아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그때 듭니다. 막 빠지는 게 아니라 간지럽거든요. 네. 되게. 그러고 이제 조금씩 진행되는 거죠. 몇 년 후, 뭐, 그로부터 몇 년 후는 지나야 이제 조금씩 머리숱이 좀 적어지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게 돼요. 네. 그렇군요. 우리 한송이님은 탈모 없으시죠? 네, 저는 너무 옛날에 숱이 많아서 조금 문제였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참 부럽네요. 비슷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뭐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탈모 그분. 미리 전 예방해야죠, 이제.
아무튼간에 오늘 지금 두 번째 질문 드린 이 자가진단 특별한 케이스는 없다. 하지만 뭐 모발의 굵기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게 두피가 가려울 수 있다. 이때 이제 병원을 예. 가서 점검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네.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게 부모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 예, 맞지 맞습니다. 말아라. 네네네. 맞습니다. 우산 꼭 쓰고 가라. 예,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겁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산성비와 탈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사실 비 맞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비를 많이 맞고 살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비 맞는 거 좋아하시고 네. 잘 안 씻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때도 안 밀고. 네. 네. 어쨌든 뭐 안 좋나요? 산성비. 저도 사실 음. 그게 좀 의문이었죠. 뭐 어르신들 그런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꼭 있잖아요, 우산 또. 쓰라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좀 비를 좋아해서 많이 맞긴 했는데. 근데 이제 산성비는 사실은 사람한테 굳이 꼭 그렇게 안 좋다고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보다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이 토양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토양이 문제. 네네, 오히려 자연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비라는 게 보면은 보통 비는 한 pH 그 산도가 한 5.6에서 한 6.5 정도가 평균적인 그 산도라고 합니다. 약간의 약산성인 거죠. 중성보다 조금 낮은 상태인데 이제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뭐 자동차 매연이든 공장 그렇죠. 매연이든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황화합물이나 뭐 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기 중에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산도를 조금 더 산성으로 만드는 거여서 보통 보면은 뭐 5.6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산성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5.6 그러면 5.4도 산성비겠죠? 그렇죠. 뭐 pH 0.2 차이로 갑자기 엄청난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리고 산도 자체를 보면은 우리 그 피부나 이 두피도 기본적으로 약산성입니다. 보통 한 5.0을 전후로 해서 pH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산도 자체로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문제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런 황화합물, 뭐 질소화합물 아니면 다른 중금속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던 것들이 이제 씻겨져서 같이 내려온 게 이제 두피를 통해서 모공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는 어느 정도 논리가 맞는데요. 네. 거기에 섞여 있는 예를 들면 중금속 양이 한번 비를 맞았다고 해서 완전히 이 두피에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농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산성비를 맞는다고 해도 일부러 가서 소나기를 뭐 몇 시간 동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다가 잠깐 좀 맞고 한 차례 맞고 이 정도인데 그 정도로는 탈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양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자연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산성 물질들이 이제 뭐 토양에 많이 퍼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토양에는 이제 다양한 우리에게 이로운 토양 미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산성 환경은 오히려 이제 토양 미생물을 죽인다거나. 그런 미생물에. 네네. 그리고 아니면 그 식물의 잎이나 이런 것도 너무 산도가 높은 쪽으로 가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의 생태계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산성비가 탈모로 이어진다는 건 너무 좀 과장된? 과장된 예. 걱정이라고 눈은요? 생각을 합니다. 눈. 네. 산성눈. 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눈밭에서 뛰어놀고 막 이러는 것도 못하게 아이들 등심을 그러니까요. 나가는데 눈 오는 날 우산 꼭 챙겨 네, 갖고 네, 다녔거든요. 네. 머리 빠질까봐. 절대 머리까지 안 빠지 그 정도의 양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정도의 중금속 양으로 네. 그게 100%그 모공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동심을 뺏을 만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 열심히 맞고 즐기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고 보고요. 네. 정신 건강에. 네. 그렇군요.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렇군요. 네. 이 여성분들도 이게 산성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시나요? 비슷한가요?
네, 대부분 뭐 산성비 맞으면은 대머리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맞고 네. 다니고 우산 꼭 네. 들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네, 대머리 되면 안 되니까요. 그 가끔 보면 여성분들 머리보다 이 백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예. 내 몸을 버리고 백을 보호하는. 빼기 탈모 정도는 이게 산성비를 맞으면 탈모가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이 더 소중하다 나에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백보다는 머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뭐 박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뭐 백 계속 챙기셔도 괜찮다. 탈모 안 백도 된다. 지키고 머리도 지키고. 머리 안 지켜도 된다고 산성비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둘 다 지켜지는. 네. 어찌됐든 이 세 번째 질문에는 뭐 산성비, 탈모와는 큰 연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산성눈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마음껏 눈 왔을 때 맞으셔도 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굳이 걱정이 되시면 집에 들어가셔서 좀 빨리 샤워하고 씻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 그 눈 맞고 샤워는 하실 거죠 그날은?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이 모발 이식 후 치료의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다 네. 라고 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모발 이식 후 적절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 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예전에 모발 이식을 하는 단계가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탈모가 굉장히 심한 분만 모발 이식을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모발 이식 뭐 단계 분류표를 보면은 말기 정도 됐을 때 하라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발을 만약에 이 정도 탈모 부위가 생겼을 경우 여기다 이제 모발을 심어 놓으면 이 주위 모발은 계속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은 심하게 빠지는 경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 네. 탈모는 이 위에서 일어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다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여기 있는 모발을 옮겨 심는 게 최초에는 그런 식으로 모발 이식을 시행했는데 이제 점점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여기 탈모가 시작되면 그렇죠.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앞머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모발 이식을 굉장히 빠른 단계에서 합니다. 탈모가 진행된 뭐 초기 중기 요 상태에서도 모발 이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머리가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요만큼 모발이 없어서 탈모가 진행돼서 여기 모발을 이제 심었어요. 가만 놔두면 이 주위가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섬이 되는 거죠. 여기 모발 있고 여기 중간에 모발이 없습니다. 저 방금 웃으셨죠? 네. 생각해보니까 네. 재밌으셨어요? 네. 좀 되게 좀 심각한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옛날 사례에 네, 있습니다. 병원의 비포 앤 애프터 그러니까 뭐 한 15년 전, 뭐 10년 전 이런 네, 잘못된 있습니다. 이식 케이스들을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정수리 탈모가 요만큼 그러니까 한 요만큼 네. 진행이 됐는데 요게 보기 싫어서 요만큼을 채워 넣었더니 주변 모가 점점 이 그라데이션 그쵸. 치듯이 네. 서서히 빠져서 네. 여기만 모발이 있는 그런 잘못된 케이스. 예.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는 이 앞쪽에 네, 맞습니다. M자 요 부분을 쫙 심었는데 탈모가 나머지 진행이 돼서 여긴 탈모가 되고 여기 또 있고. 두 개. 예. 네, 일자 그런 머리에 생기는 것처럼 케이스들이죠. 예.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발 이식을 좀 빨리 하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서 진행되는 그 탈모 부분을 신경을 안 써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발 이식이 이제 끝이 아니라 뭐 나이가 드시고 탈모가 다 진행되신 분들은 이제 사실 모발 이식하면 끝이죠. 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뭐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주변 머리가 빠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탈모 치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리법이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이 있죠. 네, 피네스트리드 계열의 그 탈모 약이 있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녹시딜 계열의 네.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게 그 비용 대비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약이. 비용 대비로. 그리고
또 평소에 쓰는 샴푸 이런 부분도 일반 샴푸보다는 어쨌든 탈모 쪽에 최적화된 샴푸들을 사용해 주시면 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를 탈모 진행되는 거 좀 막아줄 수 있고 또 우리 보면 탈모 토너나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그렇죠. 솔루션들이 있죠. 네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집에서 했는데 진전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탈모 관련되는 좋은 시술을 케어 받으면 프로그램들이 있죠. 케어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또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결국에는 뭐 탈모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 거의 뭐 끝까지 계속 가는 네, 거니까 평생 관리하시는 네, 게 맞습니다. 미용적인 관점으로 모발 이식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이식하지 않은 모발은 탈모가 진행되니까 네네. 예, 이 모발들을 지켜줘야 지켜줘야 된다. 이 트리콜로지스트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어떻게 모발 이식 하신 분들이 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일단 모발 이식하고 나서 바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두피에 뭐 염증이라든지 뭐 네. 크러스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잠시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정시켜주는 그런 아, 예.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진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겠어요. 네. 네. 진정시켜줄 수 있는 관리를 들어가는 게 좋으시고요. 음.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똑같이 탈모 환자분들이랑 비슷한 관리를 가져가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네. 왜냐면 신지 않은 부위는 탈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관리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 좀 아까 저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네. 이제 치료 관리, 예방 관리 네.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모발 이식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의사분들께 얘기를 듣거나 이제 모발 이식 받은 환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발을 만약에 1000개를 심거나 뭐 네. 2000개를 심거나 심죠. 그럼 심어놓은 모발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중에 몇 개는 일단 탈락이 되거든요. 탈락되는 경우도 그래서 있죠. 보통 네. 생존율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생존율이 이제 어떤 스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관리를 해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병원에서 해주는 관리나 뭐 메조세라피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시술을 꾸준히 해주게 되면은 그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심은 모발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후부터도 계속 병원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결국엔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식한 모발이 생존, 뭐 생착 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네.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이식하지 않은 모발에도 네. 탈모가 더 진행이 안 되게 네. 치료 약을 복용하면서 네, 네. 홈케어 관리나 예. 관리샵 관리 이런 예. 보조적인 수단이 네. 분명히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모발 이식 직후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병원에서 관리를 그런 치료 관리를 받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러면 그렇죠. 생존율이 높아질 거고 그 이후로는 이미 이제 생존을 했으니까 이제 주변 머리가 더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홈케어 관리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서 좀 부족한 것 같은 병원에 다시 오시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탈모 한번 증상에 걸리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 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탈모가 동반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려고 하셨거나 그렇죠.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여자라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해봤죠. 다이어트 좀 하신 상태이신 거고요. 아니요. 예, 실패. 아마 좀 아실 텐데 이 주변에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다이어트를 좀 과하게 요즘엔 뭐 원푸드 다이어트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해서 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은 음식을 섭취를 많이 안 해서 식이요법으로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발 같은 경우는요, 음식을 섭취해서 거기 있는 영양분이 소화 흡수를 통해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영양분이 전달이 돼서 머리가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영양분 전달 자체가 많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이러한 것들의 영양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 여성분들께서는 만약에 음식 조절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능하면은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죠. 그렇죠. 왜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현대인들 워낙 바쁘고 네. 사실 뭐 출퇴근하기도 바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효과를 또 보고 싶고 다이어트 식품에 많이 의존을 하게 네. 되고, 네. 그때 또 탈모가 또 갑자기 찾아와서 뭐 걷잡을 수 없이 탈모가 많이 진행되시는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운동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양 섭취를 잘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또 좋은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건강식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영양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제가 잘 그리고 뭐 네. 다이어트 테마 말씀하시니까 네. 다이어트 탈모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도 보면은 다이어트 하면서 피부 관리는 같이 좀 해주거든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요소에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 피부 탄력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피부의 구성 요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콜라겐 같은 건데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고 네. 만약에 그런 섭취가 줄어들면 혹은 어떤 특정 미네랄이 줄어들거나 비타민 종류가 줄어들면 이런 물질들이 합성되는 거를 방해를 하니까 촉진시키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다이어트 하니까 홀쭉해지고 뭐 피부 안 좋아지네, 탄력 없어졌네, 바로 이제 관리가 가능한데 탈모는 좀 딜레이 돼서 나타나죠. 그렇죠. 지금 탈모를 심하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 그러면 뭐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심각성을 모르고 막 하다가 이제 이제 탈모야? 어떡하지? 만약에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제 만약에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쳐요. 네. 그러다가 바로 내일부터 모발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로부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른 대체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특정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뭐 한 음식만 먹으면서 살을 뺐다 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모발도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미네랄이나 영양소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도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 만드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골고루 평소에 내가 골고루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그대로 골고루 유지하되 전체적인 양만 줄여주면서 운동량을 좀 높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만 맞추면 뭐 피부건 아니면 이 탈모건 특별한 문제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힘들죠. 몸짱들 되고 네네, 싶어서 네. 예, 닭가슴살만 먹고 네. 뭐 소고기 단백질만 먹고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원푸드 다이어트랑 별반 차이 없는 식단으로 먹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너무 과하게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네. 거기엔 탈모가 따라갈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뭐 그 식단에 대해서 뭐가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땅콩 뭐 아몬드 뭐 우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없어요? 뭐 지금 얘기해주신 거 다 드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과도한 다이어트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를 네. 하게 되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네.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 적당한 운동과 골고루 영양 섭취를 예. 하고 과식을 안 하시는 게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몸 건강도 챙기고 네. 두피와 모발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혹시 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항상 이 빠지지 않는 치킨이나 뭐 삼겹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피 안 좋을까요? 특별히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이제 우리 보면은 문제 아시는 게 뭔가
분류하는 아는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분류하고 네. 안 좋고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네. 탈모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아니면 뭐 피부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뭐 매운 음식들 대표적으로. 네, 뭐 그런 식으로 거 많이 나누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뭐 염증이 생겼을 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게 단언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음식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특정 약을 먹을 때 또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적당량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의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죠. 탈모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은 검은 콩. 검은 콩이 탈모에 좋다. 또 검은 깨 좋다 이러죠. 그러면 검지 않는 다른 콩들은 탈모에 나쁠까요? 뭐 강낭콩은 탈모에 해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두콩은 뭐 제가 한 번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참 그것도 재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콩이 좋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콩이 치료제는 아니지만 검은 콩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에는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있죠.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 그 아미노산 그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많이 공급해주니까 좋을 거고 또 거기에 보면은 뭐 플라보노이드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고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도 있습니다. 땅콩에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유독 검은 콩, 검은 깨 이럴까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검은 3단 같은 머리, 검은 콩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차용하는 거거든요. 사실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특정 음식이 너무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죠. 뭐 탈모뿐만 아니라 뭐 건강에 뭐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인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뭐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먹었다고 그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그냥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피에 박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 소화되면서 다 쪼개져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먹었다고 그게 콜레스테롤로만 합성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뭐가 안 좋다 좋다 이랬을 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에 최근에는 또 이제 탄수화물이 안 좋아. 뭐 얘기 많이 비만에 했어요. 예, 나오죠. 네, 네.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 지방을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탄수화물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적절한 게 섭취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서 탄수화물을 하나도 섭취를 안 하고 극단적으로 단백질이나 지방만 섭취했다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꼭 탄수화물만 아니라 같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죠. 미네랄부터 네, 시작해서 이걸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화롭게 음식 섭취하시고 전체적인 양을 좀 찐다는 거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은 거잖아요. 들어오는 걸 좀 줄여주든 소모하는 걸 운동을 통해서 늘려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두 개 같이 해도 되고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계속 돕니다.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보면은 뭐 우리 옛날에 뭐 버터가 나쁘다 그래서 마가린이 나왔던가요? 식물성 마가린이 나왔죠. 네네, 식물성. 나중에 네. 식물성 마가린이 더 나쁘다 그래서 또 퇴출되고 계속 이런 식의 어떤 반복되는데요. 이게 한 1, 20년을 쭉 거슬러서 보면은 계속 그런 식입니다. 한 시기에 범인처럼 이 음식 때문이야, 이 음식 때문에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는데 계속 돌고 돕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여성분께서 이제 해당되는 건데 혹시 그 이사님도 결혼하셨고 자녀분 있으시죠? 네. 가임기 여성도 해당이 되는 질문입니다. 출산 탈모,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 이 탈모 출산 후에 탈모가 오잖아요. 이 모유 수유 중에 이 탈모 치료 받아도 되는지 출산 경험이 있으세요, 그 한송이님? 전 딱 봐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어딜 봐서요? 죄송합니다. 마음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내분께서 네. 뭐 탈모 혹시 겪으셨죠? 예, 뭐 아이 낳고 나서는 어느 정도 그쵸. 네.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청소기는 제 담당이었거든요. 요즘엔 좀 제가 청소기? 좀 덜 하지만 그럼 방바닥에 이렇게 머리 빠져 있는 게 확실히
전부 다 많은 걸 느껴요. 근데 예. 출산 후 탈모는 어찌됐든 빠지지 않았던 모발이 네. 밀려서 빠지기 때문에 네네. 당연한 결과인데 요때 관리를 못하면 이게 심각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뭐 이런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시 회복되겠죠. 그렇죠. 호르몬 밸런스가 다시 예. 오니까 회복될 텐데 근데 실제로 그 경험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0%까지 회복이 안 된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출산 전에 100이었으면 이제 빠지고 나서 다시 100까지 와야 되는데 한 뭐 80, 90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애 셋 낳고 났더니 머리가 휑하다 뭐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말이 있죠. 네네. 여성분께서 한번 트리콜로지스트 네. 그래서 이 모유 수유 중에 네. 이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시면 네. 이제 아기도 낳으셔야 될 거고 알고 계신 게 네. 있으시면 사실 뭐 치료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데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화장품, 코스메틱 분류이기 때문에 큰 연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임신 중에도 모유수를 하는 중에도 화장품, 얼굴 같은 경우는 다 바르시잖아요. 뭐 아이크림이라든지 로션, 스킨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분류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연관은 없으시고요. 만약에 뭐 약을 복용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태아한테 뭐 아기한테 가는 영향 같은 경우 1에서 2%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의하에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탈모 치료 약을 드시려면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의를 상담을 해주시고. 해야 예, 되고. 경구용은 뭐 탈모뿐만 아니라 모든 약들이 경구용 약들은 어쨌든 제대로 알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가임기 쪽이나 뭐 그 임신했을 경우나 아니면 모유수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탈모 이 홈케어 제품들은 토피컬 제품이잖아요. 네. 뭐 샴푸라거나 아니면은 뭐 솔루션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런 걸 발랐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은 흡수가 확 돼가지고 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순환을 해서 아기한테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그 우유가 아니죠. 모유로 죄송합니다. 우유도 네. 우유죠. 예, 죄송합니다. 모유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거 걱정하시는 이유는 어떤 특정 탈모 제품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럼 이분은 이게 거의 약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혹시 그러면 조심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의문점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근데 결코 그게 혈관 타고서 이렇게 막 전신순환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탈모 치료 약 요런 거는 전문의와 상담을 네, 해보고 네. 홈케어 제품 즉 이제 뭐 탈모 방지 샴푸라든지 토닉 네. 요런 문제가 부분들은 뭐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네, 않는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모유 수유 중에는 화장도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신 기간 중에 화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 뭐 같은 같은 결과다. 원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안심하고 홈케어 정도는 하셔도 되고 이 약은 약을 복용한다면 그건 이제 전문의에게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판매되는 제품들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트리트먼트입니다. 네. 이 트리트먼트 샴푸가 좀 다르죠. 이거 뭐 컨디셔너라고도 하고 엄청 머릿결이 부드러워져요. 찰랑찰랑 막 그죠? 막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이런 것들 혹시 머릿결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제가 또 거꾸로 하면 사용자 남자는 거의 잘 안 쓰고 저 여성분들은 필수로 사용을 많이 하시죠. 필수예요. 거의 필수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펌 염색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모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사실 사용해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효과가 사실 되게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뭐 단백질, 케라틴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발에 해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좋아졌다가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왜 우리 미용실에서도 케어 같은 거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케어 같은 것도 받으실 때도 굉장히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게 사실 오래 가지 않아요. 네, 그것도 항상 일시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데 좋아졌다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라고까지는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시적인 어떠한 뭐 좋아지는 느낌을 주는 건데 네. 괜찮나요? 이런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거는 두피에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보통 코팅 성분이나 뭐 실리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피에는 조금 살아있는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개발하면서 경험했다고 네. 말씀드렸고, 근데 모발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해를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코팅제들이거든요. 그 모발이 거친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표층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그 케라틴 비닐이 막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 사이를 좀 채워준다거나 이렇게 코팅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면 다시 코팅이 벗겨져서 다시 거치네 이렇게 느낄 정도지 그 부분이 특별해서 악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냥 네, 코팅 코팅 역할을 해주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샴푸를 하거나 일상생활에 조금씩 네. 코팅이 벗겨진다. 그래서 다시 네. 원래 모발로 돌아왔기 때문에 푸석푸석한 느낌이다. 그렇죠. 뭐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리트먼트제를 사용했어요. 그럼 모발이 이제 코팅돼서 계속 나름 괜찮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사실은 원래 모발로 돌아가서 네. 이제 거칠고 푸석푸석한 건데, 네. 더 나빠졌어. 이게 착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미용실이 정말 이 시장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네. 그렇죠.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네. 거죠.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그 이미용 매출의 그 여성분들은 진짜 네. 대박인 것 같습니다. 뭐 샴푸 이런 샴푸가 아니라 네. 포함하는데 뭐 몇십만 원, 예, 염색하는데 뭐 네. 몇십만 원, 그쵸, 뭐 이런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내분께서도 계속 이렇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저렴하게 동네에만 사용합니다. 저렴하게. 네. 되게 아내 편 드시네요. 한번 또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네. 다 소용없는 거다 그게 거기를 가나 거기를 가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네. 괜히 얘기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셨을 때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화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렴하다고 뭐 그거 다 아니 굳이 몇십만 원짜리 해봤자 크게 네, 다르지 네, 않다. 네, 원료가 다 이런 똑같다. 그래서 동네 가도 된다. 그러면 내 돈 주고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네요.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색 말고 네. 탈색. 아, 네. 탈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은 컬러,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 모발에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는 이 탈색이 또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남자분들 간단한 염색 이런 거 말고 네. 좀 더 요즘에 이제 아이돌 보면 색깔이 아주 그냥 무지개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염색을 또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탈색은 반드시 또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데 탈색을 하면 따라오는 게 모발 손상.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막 거칠어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탈색한 모발 관리를 하면 좀 회복되거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모발이 지금 탈색 모발이라고 보실 수가 좀 있으신데 자세히 보시죠. 제가 지금 탈색 아. 모발이거든요. 네. 되게 좀 네. 비자로 머리카락이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네. 인형머리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인형머리요? 인형머리 좀 낫죠. 잘 안 보이시는 진짜로? 건데. 하여튼 뭐 네. 이렇게 되게 그러네요. 네, 아무튼 저 같은 모발이 탈색 모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케어도 받아보고 뭐 트리트먼트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 요즘에 홈케어 제품으로 하는 케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요. 아까 트리트먼트랑 아까 헤어팩이랑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는 사실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일시적으로만 좋다가 계속 다시 나쁜 상태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모발 자체는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요. 관리를 해도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우리 손톱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 요즘에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뭐 젤네일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손톱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요. 이 손톱 같은 경우는 손상이 된 상태에서 열심히 관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막 튼튼하고 굵어지고 이런 경우가 좀 적거든요. 손톱, 모발 같은 경우는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도 사실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볼빅 연구소장님께서는 이 제품 어찌됐든 뭐 코팅을 해주는 제품이든 무슨 제품이든 뭐 모발을 두껍게 해주고 뭐
윤기 있고 뭐 찰랑찰랑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손상된 네. 모발 하나 또 제가 잡혔네요. 손상된 모발을 좀 적극적으로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탈색이라는 게 이제 그 모발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색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해서 강제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일단은 이 기본적인 견고한 구조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뭐 구멍이 뻥뻥 뚫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모발 스폰지밥처럼. 네, 그냥 그렇게 상상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 비닐층들도 이제 그 케라틴 비닐층이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다 막 일어나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또 이 모발 조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죽은 조직입니다. 뭐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코팅하는 성분들 좀 속을 채워주고 좀 비닐층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좀 채워줘서 전체적으로 코팅해서 좀 우리가 만졌을 때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이게 최선이고요.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같이 다시 회복은 안 되죠. 안타깝게도. 네. 그런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탈색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탈색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내가 원하는 멋있는 그런 염색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거에는 다 이제 대가가 있는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 얻었으면 모발은 이제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자라서 아니 다시 할 그러면 때까지. 연예인들은 보면 이 색깔 저 색깔 바꾸고 잘 기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이제 뭐 관리를 해주겠죠. 빠지지 않고 네, 맨날 그냥. 계속 관리해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만한 관리를 하려면 엄청난 또 네. 비용이 그리고 들어요. 연예인들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시즈널리티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한동안 활동하다가 한동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다 기르고 정리하고 또 하고 나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찌 됐던 이 탈색은 돌이킬 수 없는 또 얻는 게 있으면 네, 있는 게 있어요. 잃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이제 우리 그 탈모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탈색은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뭐 염색도 마찬가지고 펌도 두피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탈모인들은 좀 가급적이면 그 횟수를 자주 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드라이. 솔직히 저는 드라이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네, 머리를 좀 빨리 말리고 싶어서. 네, 그렇죠? 우리 박사님 드라이 하십니까? 저는 거의 그냥 자연 건조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요? 머리가 짧으니까. 또 워낙 또 직모시니까 네. 이 반곱슬인 사람은 드라이 안 하면요 길을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런가요? 동그라미가 돼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여기가 이제 숱이 또 막 그러니까 여기는 많고 여기는 또 이제 별로 없고 되게 좀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여성분도 드라이 안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부시시해지고 네, 말리는데도 오래 그렇죠. 걸리고 겨울엔 춥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드라이 기능을 보면 따뜻한 바람, 중간 바람, 시원한 바람이 있어요. 예. 아주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죠. 네. 어떤 게 모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뭐 사실 상식적으로 거의 누구나 이제 뜨거운 바람은 안 좋다 이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뭐 네.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미지근한 중간 바람, 뭐 혹은 찬바람, 뭐 전혀 뭐 모발에 해가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네네. 말려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뜨거운 바람이 안 좋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뜨거우면 그래요? 도대체 몇 도를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는 뭐 드라이를 많이 안 하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드라이를 할 때 이렇게 되고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방향 바꿔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막 네. 해주죠. 이유는 이 뜨거운 바람이니까 되고 있으면은 그 뜨거움 때문에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죠. 뜨겁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흔들어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두피에. 아 진짜요? 네. 예를 들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뜨거운 모발에 손상되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에 모발이 손상되는 경우 보면 이제 그 여자분들 그 미용실에서 볼 때 뭐 이렇게 머리 뭐죠? 이렇게 많은 빗에다 해가지고 롤에다가 해서 바로 여기다 대고 그 드라이기 이거를 대고다 쫙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모양 만들잖아요. 그때 보면은 타는 냄새 나죠.
나요? 뭔가- 타는 냄새? 네. 네, 실제로 나요. 모발이 이게 단백질 구조인데 그게 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발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에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발을 말릴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거를 여기다 대고서 오래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뜨거워서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여성분들이 약간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본능적으로 계속 흔듭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만 놔두면 두피가 뜨거운 게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이쪽은 문제가 없는데 가끔 머리 기신 분들은 여기는 안 느껴지잖아요, 모발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 모발 손상은 되는 거죠. 아. 그러나 여기 된 거는 모발 손상이 되는 거지 탈모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두피 쪽은 또 네네.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탈모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얘기다. 예. 아,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되면서 오랫동안 막 타는 냄새 날 때까지. 네, 그런 이렇게 경우는 되는 이제 모발이 안 좋은 네, 거고요. 모발 손상이 아무도 되는 거고. 두피가 그 열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드라이기를 아무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뜨거워서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탈모를 유발한다는 건 사실 틀린 얘기가 맞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어떻게 과도한. 생각하세요? 이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어느 부분은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네. 어느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많이 살리세요. 네. 예? 여기를 많이 살리려고 드라이를 되게 오랫동안 대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아, 뜨거워도 좀 참고 뜨거워도 스타일을 참을 수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좀 약간 여기를 좀 뜨거워도? 살리는 게 굉장히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네.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뭐가 뿌리를 그러니까 제가 뜨거움을 참으면서까지 있다는 거는 그건 안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경우도 네. 있어요. 적당하게 모발을 네. 말리기 위해서 네, 이런 네, 거는 네, 괜찮은데 네, 어떻게 하길래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 네. 여기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살리려고 열을 좀 오랫동안 가하는 경우가 그 있어요. 경우는 안 좋죠. 네. 당연히. 그러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그 후가시 아줌마 머리 네, 그거-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은 네. 분명히 그렇게 네, 하시겠네요. 여기 이렇게 띄우는 거죠. 이렇게 이 빗이랑 드라이 이용해서 여기 뿌리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막 있어요. 화상 입기 전 정도까지는 참으셨다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오래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은 아니고요. 한 뭐 네. 3에서 5초 정도. 근데 3에서 5초 쓰다가 이제 그렇게 풀어주는 뜨거운 거죠. 걸 참으실 정도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대단하시네요.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 간혹. 좀 있다. 네. 그런 근데 분들 뭐 이런 좀 조심해야 경우는 된다. 뭐 말리는 건 아니니까. 네, 예. 말리고 아니 세팅할 때. 세팅은 조심하셔야 네, 돼요. 맞아요. 뿌리 세팅 네, 조심하셔라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뭐 저도 반곱슬이라서 가끔 쓰는 게 있어요. 그 스타일을 좀 머리를 좀 길렀을 때는 네. 고데기 쓸 때도 있어요. 네. 그게 드라이보다 편하거든요. 네, 맞아요. 드라이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제가. 말리는데 여성분들은 뭐 동그란 빛 가지고서 막 이렇게도 네. 내고 네, 저렇게도 네, 네, 내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모를 수도 있죠. 뭐 그거 왜 그냥 왜요? 웃겨서요. 아니 그러니까 길면 여성분들처럼 네, 이렇게 그쵸. 머리가 이렇게 길면 뭐 드라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보면서 네.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길어봤자 뭐 한 요만큼 아니겠습니까? 한 요만큼? 요만큼 기를 건데 그거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또 말리면 또 머리가 또 이렇게 돼갖고 네. 또 재밌어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건데 하여튼 여성분들은 고데기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쵸. 많이 네. 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거를 모발을 딱 잡아서 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꼬거나 뭐 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고데기는 당연히 모발 계속해서 사용하면 모발 손상이 가죠. 드라이는 말리는 정도는 괜찮은데 네. 고데기는 손상된다. 네. 손상되신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저는. 이렇게 아, 심하게 하면 연기도 막 많이 나고요. 정말 고기 타는 냄새 납니다. 네.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머리 구워갖고 머리 꼬시리는 냄새가 나죠. 네. 참 여성으로 살기가 네, 힘듭니다. 여성으로 살기 참 어렵네요.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뜨거운 바람도 막 참아가면서 그죠? 그렇죠. 아침부터 이렇게 그리고 얼굴 그리고 머리카락 태우고 여기 또 띄우고 참 지각 안 하는 거 보면 신기하네요. 그죠? 네, 8시까지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좀 띄우신 거예요? 안 띄우신 거예요? 오늘은 못 뛰었습니다. 못 띄웠어요? 네. 왜요?
왜요? 오늘은 안 매일 띄우고 매일 싶어서? 띄우고 아니 띄우고 싶은 날이 있고 안 띄우고 싶은 날이 있는 거니까. 우리 그 3편에서 한번 뵐 때 네. 그때 한번 좀 띄우고 오시면 안 네, 될까요? 한번 그러고.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모습 한번 화면 정확히 한번 좀 정지 상태로 한번 머리를 좀 보시고 아, 다음번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그 PD님 반드시 그거를 좀 비교를 비포 앤 애프터 띄운 것과 안 띄운 것. 네, 극손상 지름길.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크게 말리는 정도는 괜찮다. 네, 그렇죠? 탈모에는 그냥 없어. 아, 근데 제가 저는 되도록이면은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려고 네.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시원한 바람으로 말렸을 때의 그 모발 촉감하고 따뜻한 바람으로 했을 때 촉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왜 그런 건지 아마도 말씀해 이제 주실 수 그 있나요? 정도의 문제일 텐데 네. 그 따뜻하다고 하는 정도가 어쨌든 모발 이그 큐티클층 요 케라틴 있는 요 비늘층을 네.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만들 정도의 강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라면. 근데 어느 정도의 바람만 해도 그게 다른데 결국엔 얘네들이 좀 건조해져서 일어나거나 찬바람을 쓰던 덜 일어나거나 하지만 이게 손상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은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 손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지속적으로 대고 뜨거운 바람을 대면은 이제 네.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모 치료약. 예. 이 탈모 치료약들은 보통 이제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치료약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여성이 처방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이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기본적으로 어쨌든 탈모약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같이 네. 이제 그 경구용으로 먹는 전문 처방약을 얘기하시는 걸 거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여성 금기로 돼 있죠. 여성 금기로 돼 있고 여성이 드시게 처방하는 경우는 아니 뭐 오프 더 레코드 그 레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레코드가 아니죠. 오프 더 레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또 남이 실수하는 거를 절대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 우리 다시 말씀해 주시죠. 시원하게. 네. 예, 그래서 그 의사분이 사실은 남성한테만 그 허가가 돼 있는 탈모 전문약인데 여성한테 이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오프 더 또 레코드. 레이블이라고 이러고 갖고 네. 원래 레이블. 그 적응증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의사분이 판단해서 쓸 수 예,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일단 보통 폐경기 지나신 분들한테 사용합니다. 이미 이제 몸에 아기를 영향을 받을 가지실, 게 없어요. 예, 네. 계획이 없으시면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 지금 피나스트리드하고 두타스테리드가 그 이제 여성 금기로 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했었을 때 마우스 실험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체기형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우스에서 이제 과량을 넣겠죠. 과량을 투약했을 때 이제 그 태아에서 기형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보고가 돼서 아예 그 제약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여성한테는 임상 시험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여성이 먹어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 부작용이 생겼고 막 큰 문제가 생겼어. 이래서 금기 이게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여성한테는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고 여성은 어쨌든 먹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임기 여성한테는 처방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폐경이 된 다음에 사실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의사분에 따라서는 그 여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여성형 탈모죠. 남성하고는 원인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여성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여성은 남성형 탈모를 가진 경우가 맞아요.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나이가 더 드시고 폐경이 되시면 몸에서 남성 호르몬 비율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죠. 그러면서 좀 더 남성형에 가깝게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남성들이 먹는 그 경구용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고 그 경우는 이미 뭐 이제 뭐 호르몬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거고요.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 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포증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 탈모 그 피나스트리드 같은 경우를 뭐 잘라서 먹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러면 가루 같은 게 묻을 수 있는데 네.
그걸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당신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사실 만지는 거 자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가루를 약간 만졌다고 쳐도 그 가루가 다 피네스트레이드 성분이 아닙니다. 보통 그 의약품에도 그 메인 성분이 있고 나머지는 부영제잖아요. 네. 저희가 먹는 피네스트레이드는 1mg입니다. 네. 그 알약 중에 1mg 일부분만 이제 그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고 나머지는 부영제이기 때문에 그 가루에 아주 일부 이제 피네스트레이드가 있을 거고요. 그걸 만졌다고 해서 얘가 혈관을 타고도 막 침투해가지고 몸으로 들어오지 않죠. 예. 그런 걸 개발한다면 정말 대박이겠는데요. 또 다른 쪽으로 대박이 될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는 가끔 그런 문의도 옵니다. 제가 가임기 여성인데 남편이 지금 피네스트레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까지 걱정하시는데 절대 그런 영향을 줄 정도의 양이 흡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냥 가임기 여성이나 그런 경우에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남편이 드시는 거 괜찮고 주위에 가루가 날렸다고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폐경기가 지났을 경우에 남성형인 조짐이 보이면 의사분의 재량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서 먹어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찌됐든 뭐 호르몬이 걱정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네네. 처방되는 탈모 네. 치료약이다. 네. 아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여성분들 처방을 받았는데 네. 나도 처방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호기심을 여쭤보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 이게 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의사분이 판단해야 될 네. 상황인데 제가 그냥 논리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가임기 여성도 나는 지금 절대 아기를 가지지 않을 거야. 확신이 있으면 그런데 나는 남성형이야. 만약에 가끔 계시거든요. 약간 남성형 스타일이. 뭐 이게 과안드로겐성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가능성을 안고서 시도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남성형 탈모도 이제 극소수고 네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분들 이 탈모를 겪으면서 이 부분 가발, 이 정수리 가발이라 하잖아요. 여기에만 탈착 이게 네. 똑딱이로 끼우는 가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죠? 아, 네네. 네. 이러한 가발들 계속 썼을 때 탈모를 촉진시키진 않을까요? 라고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가발을 씀으로써 그 안에 뭐 땀이 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이제 습해지면서 균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피 상태가 나빠지면서 탈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지 직접적인 요인은 사실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발을 착용한다라고 하면 좀 통풍을 좀 잘 시켜주시던가 네. 습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방법을 찾으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발.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 그런 외부 요인 자체가 이 질문이 약간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모자를 많이 쓰면 뭐 탈모가 심해진다 이러는데 그 정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너무 밀폐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면 두피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조금 뭐 좋은 영향은 안 주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항상 부분 가발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거 하고 보면 드라마틱하게 여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탈모를 그렇죠. 가리지 않은 분들은 이제 서서히 탈모가 진행되니까 미세한 변화가 그냥 매일 보는 거니까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효과나 혹은 이제 가발로 하시는 분들은 뭐 탈모 치료 신경 안 쓰실 거 아니에요. 난 이걸 하고 있으니까. 탈모는 진행성이니까 진행은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멍이 요만했어요. 부분 가발 했어. 이랬는데 한 2년 지나니까 3년 지나니까 이만해졌어. 헉, 이거 가발 써가지고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진행이 됐을 뿐이고요. 만약 이런 걸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하려고 뭔가를 뛰어다니셨으니까 진행 정도가 좀 더뎌졌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 거고 부분 가발 자체가 사실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탈모 유발할 정도의 유무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모모코즈부의 탈모 토크쇼. 자, 2편 마지막 질문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동일한 탈모 샴푸를 네. 계속 썼을 때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쓰다 보니까
효과가 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계속 썼을 때를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이런 기능성 제품에도 내 스스로가 내성이 생겨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좀 듣습니다. 가끔 이거 되게 좋아서 계속 썼는데 좀 덜 듣는 것 같다, 안 듣는 것 같다, 내성 생긴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사실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일단 먼저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내성, 이 뭔가부터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내성이라는 거는 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성이라는 단어는 항생제 네. 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피부 그 균에 의해서 감염된 뭐 피부 병변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체에서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항생제가 어떤 특정 균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네. 근데 분명히 요번에 이 항생제 먹고도 죽었는데 다음에 또 먹을 때는 왜 안 죽지? 이제 그런 식이 되면서 내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경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균이 한 100마리가 있었다고. 네. 100마리가 막 증상을 만들었어요. A라는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이 100마리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중에 한 3마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3마리는 이 항생제에 원래부터 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균이라고 해서 모두 100%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다른 균들이 섞여 있거든요. 네. 같은 균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뭐 약간 돌연변이라고 할까,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럼 97마리는 이제 그 항생제에 의해서 죽었어요. 네. 그럼 증상이 일단 사라졌죠. 네. 다 낫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3마리가 이제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다른 놈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자손을 막 번식해서 이제 그 A라는 항생제에 전혀 뭐 해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균들이 자라나서 이제 100마리가 됐어요. 증상사이 생겼잖아요. 네. 똑같은 A라는 항생제를 먹어요. 전에 먹어봤으니까. 이번엔 안 나와요. 뭐지? 내성이 생긴다는 건 이럴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들은 다 내성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항생제고 그래서 남용을 하면 내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A라는 항생제가 아니라 다른 B라는 항생제, 다른 걸 써야 되는데, 너무 남용하다 보면 이제는 이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다 견디는 그런 그 세균만, 균만 번식해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안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내성 문제고, 뭐 저희 나라 뭐 감기약, 뭐 항생제 처방 내성 문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거고, 일반적인 어떤 다른 효능을 주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내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낄까?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요인을 생각하다가 보면 저도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저희 이제 소비자 상담을 받으시는 저희 이제 그 직원 동료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예가 있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효과가 떨어졌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환경이나 조건이 변한 거예요. 이 제품을 써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자기가 어떤 환경이 변하건 아니면 내 몸 상태가 변하건 해요. 그러면 이 제품 자체의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악화 요인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증상이 좀 나오겠죠.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이게 약발이 떨어졌나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효과를 이제 막 보기 시작했죠. 이제 예를 들면 모발이 빠지던 모발이 덜 빠져요. 계속 덜 빠지는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어느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정도 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또 시점에서 왜 효과를 더 안 받지라고 느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쓰면서도 어느 특정한 시기에 환경적인 요인이든 몸 상태에 따라서 모발이 더 빠질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 이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지금 악화 요인이 심해진 거. 이제 이런 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샴푸도 그렇지만 보통 보면 이제 뭐 질성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 두피 트러블 있는 쪽에 쓰는 그 샴푸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또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약용 샴푸 같은 경우가 이제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곰팡이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항생제랑 좀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진균제에 저항을 하는 그런 곰팡이류가 다시 약간 더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성일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성분이 없는 그런 항염 진정 샴푸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효과는 계속 주고 있는데 다른 요인 때문에
뭐 몸을 막 굴려서 지금 아니면 갑자기 겨울이 돼서 건조해져서 증상이 좀 나오는 걸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자기의 다른 외적 요인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적절하게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느 정도 요런 사이클을 이렇게 유지해 오신 분이 네. 이런 사이클이 됐다가 이런 네네, 사이클이 그럴 수 됐을 때 있습니다. 제품이 주는 효과 부분은 네, 일정한데 오해를 여기서 하시는 이제 거죠. 왔다 갔다 해서 네. 이거는 왜 효과가 네네. 없냐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경우가 네. 대다수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제품을 찾아 놓고서 6개월, 1년 쓰다가 그런 요인 때문에 오해를 해서 이게 내성이 생긴 줄 알고 이제 이걸 안 쓰고 다른 제품을 찾아다니는데 네. 계속 이제 안 맞는 거죠. 계속 문제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 정도 한 6개월, 1년 자기한테 한 맞았다면 계속해서 믿어주시고 사용하시고 다른 요인이 없는지 좀 봐주시고 이런 게 좋습니다.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는 건 좀 아닌 그게 것 뭐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네. 자기에게 잘 맞는 샴푸다라고 하면 네. 뭐 홈케어 제품이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써라. 네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꾸 바꿀 필요는 없다. 네네네.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탈모는 아니지만 네. 뭐 화장품 같은 경우 그쵸.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네. 기초를 되게 자주 바꾸거든요. 쓰다가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 뭐지 하면 또 바꾸고 쓰다가 좋다 뭐지 하고 또 바꾸고 이런 아니 경우 연기하신 굉장히 거예요 지금? 네. 좋다. 비슷했죠? 네. 아무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 제품을 그렇게 많이 바꾸는 편이세요. 쓰다가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다시 또 딴 걸로 쓰고. 네. 자꾸 좋은 게 나오니까 자꾸 현혹. 그런 거죠? 것도 있죠. 좋다니까 또 좋냐고 하면서 그 써보고.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후기나 이런 것들인데. 후기나 주변 사람들 우리 그 좀 1편에서 많이 우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후기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걸 또 진짜 계속 똑같은 얘기가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본인의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화장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너무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광고가 워낙 강하니까 네. 그거에 이제 한번 써보고 싶은 호기심 이런 게 생겨서 바꾸겠지만 우리 이제 전문 제품들은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마음에 들었다. 이 제품이 내 제품인 것 같다라고 하셨다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꾸준히 써라. 예. 요 말씀이신 거고. 예. 제가 얘기를 듣다가 문득 좀 생각이 났는데 여성분들 네. 얘기를 듣다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가 있는 게 탈모도 약간의 보통 뭐 시즈널리티라고 하죠. 네. 계절적인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보통 보면은 가을에 보면은 점점 더 탈모 제품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을에 좀 더 많이 빠지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추론을 하자면 여름에 저희가 굉장히 태양을 강하게 쪼이는 환경에서 지내잖아요. 네. 여기는 선크림을 발라도 네. 여기에 바른 사람은 뭐 제가 못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피 쪽에 강한 좀 자외선 이런 게 많이 갈 거고 사실 그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쵸. 여름에 맞아요. 땡볕 정도면은 네. 데미지를 주고 이게 굉장히 또 직사광선이니까 그러면 그 여름에 손상돼서 이제 예를 들면 휴지기 모발로 좀 진행이 되겠죠? 휴지기 모발로 가게 되면 바로 빠지는 게 아니죠. 보통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그러니까 땡볕에 노출돼서 휴지기 모발로 간 모발은 가을쯤 되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가을에 좀 더 탈모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샴푸나 이 솔루션을 써가지고 나름 유지가 됐었는데 가을에 좀 더 생겨요. 그러면 이게 내성인가? 얘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 섣불리 판단 안 하는 게 좋아요. 쭉 한번 써보시면서 뭐 다른 걸 추가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기존에 효과가 있었던 걸 너무 쉽게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 전문 그 의사분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털갈이 정도는 아니어도 네. 약간 그 계절별로 약간 예, 약간 빠지는 있습니다. 양의 사이클이 조금의 네. 차이는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차이는 있는데 민감하신 분이라면 또 이제 그걸 머리숱이 느끼시는 이제 네. 많이 탈모가 진행되신 분, 이런 분들께서는 더 민감하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분명히 있다고는 네네.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신 말씀하고 좀 같은 비슷하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좀 듣고.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드린 질문. 여성분들? 우리 질문이 뭔지 몰라.
이거 편집 잔인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이거 동일한 샴푸 계속 썼을 때 뭐가 내성, 지금 내성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저기 네. 끝나는 퇴근 시간이 또 지금 시계를 보고 3분이 남았습니다. 3분. 오늘 일찍 퇴근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3분이 남아서 지금 그 시간이 맞나? 그걸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모모코즈부의 그 탈모 토크 2편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좋은 어떤 정보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편에서는 이제 두피관리센터와 뭐 미용실 이런 데서 쓰는 전문 제품들과 홈케어 제품의 어떤 원료 성분들의 차이점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밖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또 이제 댓글로 문의가 있는 그런 질문들도 한번 추스려서 3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오늘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나만 쓰면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모든 물질이나 효과 있는 물질이든 약이든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가 있습니다. 정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용량, 농도, 적정량을 지키면 효과가 있는 거고 그걸 과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걸 너무 적게 사용하면 또 효과가 없는 거고요. 모든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그냥 휩쓸리지 마시고 뭐 또 개인적인 경험담 난 해봤는데 되게 좋았어. 한 명의 경험담 이런 거에 경도되지 마시고 원리를 좀 생각하시고 정량, 적재적소 그리고 다양하게 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우리 한송이 씨도 간단하게 네. 끝인사 한번. 저는 해주시죠. 오늘을 찍은 거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두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편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드리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